자, 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는 강했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보고 시작을 할까요? 네, 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존했지만 대형 기술주들도 실적 악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을 야기했지만 그래도 경기 민감 종목으로 포진되어 있는 다우존스가 5.7%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S&P 500이 거의 4%, 실적 우려의 나스닥도 2%대 이상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중소형주 또한 6% 급등을 보이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내려놓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S&P 500이 고점 대비해서 27.5%나 급락을 했었고, 지금 W자를 만들고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약 13%,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하락률이 훨씬 더 높죠. 37.8% 하락을 했었고 지금 반등률은 한 10% 정도이니까 S&P 500보다는 더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 중간선거해가 보통 하반기에 증시를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을 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보통 1년 평균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하락률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8.7% 정도 하락을 하고 보통 3, 4분기, 4, 4분기에 바닥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약 12개월 동안에 평균적으로 33%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은 약 한 18.7% 정도 추가적인 상승, 약 한 4,650포인트 정도까지의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건 단순한 계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 임기 3년 차에는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고 주식시장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난주 또 미국 GDP가 3개 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 내년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또 한 번 하락을 하는 건 아닐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 경기 사이클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자 지금 투자자들의 80%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차 대조표를 좀 건전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적인 차원이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나오는 숫자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은 코로나 시기에 약 2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와서 이게 아주 짧은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를 보시면은 1, 4분기, 2, 4분기도 약한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살짝의 마이너스가 2분기 연속이 됐었으니까 이때도 좀 경기 침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명목 성장률은 높았고 실질 성장률이 낮았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3분기 숫자가 2.6%로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된 이유를 보시면은 미국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기 대비해서도 성장률이 1.8%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강세 달러인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줄었고요. 오히려 수출이 14%나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현상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5번째 1980년대 이후부터 보시면은 5번째 3개월짜리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죠. 이렇게 두 개가 다 마이너스가 되고 나면 보통 16개월이 지나고 나면 경기 침체에 돌입한다. 이런 평균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평균값은 한 17개월 정도 되고요. 네. 물론 짧으면 9개월, 10개월도 있지만 길면은 31개월, 23개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에 있었던 이 10개월짜리는 코로나 때문에 인위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은 훨씬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맞는데 그 오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보통 마지막 대세 하락장이 일어나기 전 16개월 그 계산을 해보면은 과거 4차례 모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약 27%에서 41%의 S&P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3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미국 증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빠르게 대세 하락장을 예측을 하시면서 지금은 매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평균적으로 16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 사이클로 진입을 했다라는 통계치를 지금 또 알려주셨는데 유동성과 은행 예금 또 대출을 보고 판단하는 경기 침체 타이밍은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는 그래도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M1 증가율과 M2 증가율의 수치를 보시면은요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M2 증가율이 1.7% 성장률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미 연준은 스탠스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미국 은행의 지금 예금 증가율은 0.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낮아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계속해서 또 이익을 늘리는 은행이 되려면 은행 대출 증가율이 높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11.9%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어서 예대율이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를 막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 여신 기준으로 보시면은 상승률이 지금 7.7%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절대 금액도 17.3조 달러로서 8월 달 이후부터는 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년 8월이 되면은 그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총 여신 증가율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지 않는 시기가 되면, 즉 예대율이 77%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66%입니다만 77%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총 여신 나누기 총 예금 비율이 105% 이상까지 가게 되면은 2024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경기 침체가 아주 빠르게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느 시기에 그러면 77% 돌파하는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대출 증가율이 12%잖아요. 그리고 예금 증가율 2%로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2024년 어느 시기에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로 돌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그때는 아마 시장을 빠져나오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M2로서 계산했었을 때 시가총액과 M2로 계산하면은 지수가 지금부터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하락장에 접어들지를 계산해 봤었을 때 3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2024년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 뭐 시장은 본질인 실적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 3분기 실적들을 보면은 그래도 좀 양호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서 내년 적정 지수까지 좀 확인해 주실까요? 네. 자, 2023년에 미국 경제 명목 성장률 둔화가 일어날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출 증가율이 줄어들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장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컨센서스의 하향 조정도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3분기 실적만 놓고 보시면은 양호한데요. 52% S&P 500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약 72% 정도가 이 EPS가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지금 9.3%가 죄송합니다. 68%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숫자로 보시면은 이익 증가율이 2.2% 수준이 나오고 있고 매출 증가율이 9.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예상치를 초과하는 그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순이자 마진율이 12.0%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 전망이 아까 빠르게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순이자 마진율이 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13%에서 12%까지 떨어졌으니까 1%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2022년 연간 이익 증가율을 보시면은 6.1% 증가를 했고 매출 증가율이 10.4% 증가했으니까 즉 마진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의 아까 예측치를 보시면은 매출 증가율 3.7%에 이익 증가율 6.4%입니다. 그러면 마진이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이 가능성은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정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매출 증가율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이고 이익 증가율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출 증가 6%, 이익 증가 6%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내년에 일어난다면 이익에 대해서 약 5에서 10% 정도 컨센서스를 낮추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S&P 500의 적정 숫자는 3,800 정도가 나오고요. 나스닥이 11,000포인트가 나오니까 지금 정도 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미 연준이 피봇을 한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금리를 5%가 아니라 3.5%로 내린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숫자는 이렇게 바뀝니다. 4,600포인트의 S&P 500, 나스닥이 13,600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중요한 부분은 미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또 이번 한 주 파월 의장의 입에 좀 주목이 쏠리면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번 한 주가.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 시점 어떤 기업과 또 어떤 업종에 투자하면 좋을지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자, 지금은 우리가 PBR을 계산을 할 때 ROE가 높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PBR 계산법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PBR이 높아지고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PBR이 높아집니다. 여기 이제 R은 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이니까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PBR은 떨어지죠.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PBR이 떨어지지만 ROE와 성장률이 높으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빅테크 실적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확연하게 차이 나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매출 증가율,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익 증가율도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ROE가 아까 높은 기업들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보시면은 플러스의 숫자가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높은 40%가 ROE가 넘네요.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주가가 좋아요. 나머지 보시면 마이너스 숫자를 보이고 있는 회사들을 보시면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만큼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미래를 봤었을 때 대형 기술주를 놓고 봤었을 때 저희가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AMD, 테슬라, 알파벳,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엔비디아 정도까지.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을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11% 정도 되고 나스닥이 17.8%가 되니까 여기서 ROE가 높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뽑아내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을 보시면 상승 여력이 훨씬 높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만과 한국, 코스피, 코스닥 다 지금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전체적인 ROE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성장률이 유지가 되는 국가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자면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IT, 바이오, 전기차 부품 등이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승 여력 일단 뭐 나스닥도 17%, 코스피 코스닥도 19%, 20%로 확인됐다는 부분까지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환 본부장과 진짜 전략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